자, 여러분들은 RLC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RLC에 대한 개념 배웠죠?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저항이고 단위가 오음이다. L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터라고 하는 거죠. 인덕터고 단위가 뭐죠? 단위가 헨리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C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렇죠? 캐패시터, 콘덴서라고 하면서 단위가 페럿이다. 이렇게 되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교류를 가했을 때 어떻게 전류가 흐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즉 여기에 가한 전압이 있습니다. 이 전압은 무슨 전압이죠? 교류 전압입니다. 그랬을 때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죠? 교류 전류입니다. 직류가 아닙니다. 그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압은 이러한 전압을 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전압이죠? 교류 전압인데 순시값이죠. 이렇게 가한 이 전압은 순시값을 가했어요. 순시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가 흐를까요? 여기도 순시 전류가 흐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단위를 한번 보세요. 쉬워요. 단위는 볼트잖아요. 단위는 암페어잖아요. 단위는 오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성립되는 법칙이 있을까요? 어떤 법칙이 성립이 될까요? 법칙이 그대로 성립이 됩니다. 어떤 법칙이 성립이 될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오음의 법칙이 그대로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입력을 가한 겁니다. 입력을 가했을 때 아래 흐르는 전류는 오음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I는 R분의 V다라고. 이게 오음의 법칙이죠. 얘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자,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순시값일 때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순시값일 때. 그리고 자,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하면 이것은 무슨 값이 되겠죠? 대문자면. 소문자면 순시값이고 대문자면 무슨 값이에요? 실효값입니다. 실효값. 그리고 최대로 표현할 수도 있죠. 최대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M자가 붙습니다. M자가. M자가 붙으면 이렇게 M자가 붙으면 얘는 무슨 값이죠? 최대값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순시값, 실효값, 최대값 다 무슨 법칙을 적용하죠? 다 모두 오음의 법칙입니다. 이거 벗어나지가 않아요. 오음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식 이해가 되나요? 이게 오음의 법칙이니까 R은 그대로고 전압은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요 전압 Vm sin 오메가 t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됐나요? 사인만 별도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나요? 이해되나요? 이 식이 그대로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게 뭐예요? 오음의 법칙이니까. 이거는 별다른 얘기 아니에요. 오음의 법칙이니까 이와 같이 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순시 전류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게 무슨 값일까요? 요게 무슨 값일까요? 최대값이죠. 최대값이죠. 비유하면 얘는 는 IM의 사인의 오메가 t 암페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IM에 해당되는 값이 이거잖아요. 이거죠, 이거. 이해되죠?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R분의 V에 루트 2에 사인의 오메가 t 해도 똑같죠. 사인의 오메가 t는 그대로 둔 거고요. 사인의 오메가 t는 그대로 둔 거고 VM을 뭐로 놓은 거예요? 루트 2배 V죠. 그 루트 2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나타내면 요 값은 무슨 값일까요? 요 값은 무슨 값일까요? 얘는 실효값이 되죠. 실효. 그런 거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I의 루트 2의 사인의 오메가 t하고 비교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I에 해당되는 거죠. 요게 IM에 해당되는 거죠. 요것들을 이해를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봅시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 회로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메가 t에 대한 변화를 한번 살펴본다는 이야기죠. 즉 다시 말해서 사인 오메가 t를 가했는데 사인 오메가 t가 나온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위상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상의 변화가 없어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얘기예요. 전압의 파형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Vm sin 오메가 t 아닙니까? 얘가 Vm sin의 오메가 t죠. 근데 I가 흘렀어요. I는 Im, 당연히 이거는 이제 R로 나눠준 값이니까 작아지겠죠? Im sin 오메가 t죠. 파형을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뭐예요? 위상의 변화가 없고 크기만 달라지는 거죠. 둘 다 사인의 모양을 그대로 띱니다. 둘 다 사인의 모양을 띠지만 파형의 모양이 어때요?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0이 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위상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위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전압에 대한 값을 그대로 넣었더니 전류도 어떻게 돼요? 같은 위상에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냐? R회로에서는 전압이나 전류나 위상이 같아요.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R회로,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뭐라고요? 그렇죠.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같다. 같다라고 하는 것은 동이라고 같을 동사 쓰죠. 동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상. 이야기하겠어요? 이해하시겠죠? 동상이 뭔지 이해하시죠? 동상. 같은 위상이죠? 위상이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동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기까지는 뭐 굉장히 쉬운 거고요. 특별하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 배웠던 직류회로하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게 없죠? 똑같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얘가 L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L. 인덕턴스라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을 보세요. 전압을 보면 전압은 그대로 똑같이 순식값이 가있죠. 그때 전류를 구하라 L입니다. 그럼 단위를 한번 볼까요? 얘는 볼트고 얘는 암페어입니다. 얘는 헨리죠. 맞습니까? 요거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 적용하니까 I는 L분의 V 이렇게 하나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오음이 아니라는 거죠. 얘가 뭡니까? 헨리라는 겁니다. 오음이 아니에요. 얘를 오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얘를 오음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오음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지, 오음이 아닌데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인덕턴스를 오음 성분으로 바꿔줬을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액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덕턴스를 오음으로 바꿔주면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리액턴스. 이해하시겠죠? 리액턴스. 인덕터가 오음으로 바뀌면 리액터가 되는 거예요. 리액터, 즉 리액터라고 하는 것은 리액턴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실물기를 리액터라고 하는 겁니다. 리액터, 리액턴스, 인덕터, 인덕턴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리액터로 오음으로 바뀌면 그때서야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코일이 가지고 있는
리액터라고 하면요. 코일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코일이 가지고 있는 리액터를 우리는 코일이 아까 어떤 성분이라고 그랬죠? 콘덴서는 용량이라고 그랬고 코일은 유도라고 그랬잖아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코일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코일이니까 유도입니다.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예요. 용량성 리액턴스하고 유도성 리액턴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리액터로 바꿔줘야 된다. 바꿔주는 작업이 뭐냐? 이 원래는 L이라고 하는 헨리가 여기다가 J의 오메가라고 하는 요것을 곱해주면 얘가 옴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게 리액터입니다. 유도 리액터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가 J오메가를 곱해주면 옴으로 바뀔까?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기억해봐야 되는 것은 그것보다도 일단 J오메가를 곱한다. 그러면 옴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됩니다. 요건 이제 증명을 해줄 거예요. 왜 J오메가를 곱해야 될까? 참고로 여기서 오메가는 이 오메가와 같은 겁니다. 이 오메가가 뭐죠? 전압에 있는 오메가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오메가가 뭡니까? 각주파수라고 하죠. 각속도라고 얘기하죠. 2파이F입니다. 2파이F. 주파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오메가죠. 그래서 얘는 오메가가 되고 이걸 뭐라고 하죠? 라디안 퍼세크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J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허수 단위입니다. 허수 단위입니다. 즉 허수 성분인데 얘가 무슨 성분이에요? 복소수 중에 허수 성분인데 플러스 허수예요. 플러스 허수입니다. 90도 앞선 허수입니다. 플러스 허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 일단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헨리가 옴으로 바뀌는 것을 이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성립되는 거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자, 당연한 이야기에 오음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음의 법칙이니까 이 오음분의 볼트가 암페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암페어는 오음분의 볼트죠. 이게 오음이고 맞습니까? 이거는 단위가 오음이잖아요. 이건 단위가 뭐예요? 볼트잖아요. 그러니까 오음분의 볼트 그대로 되는 거죠. 오음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야기해보세요. 이게 오음이니까. 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할 게 없어요. 이게 오음이고요. 이게 볼트잖아요. 그러니까 오음분의 볼트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요. 앞에서 배운 거가 있는데 J라고 하는 거 이거 배웠어요. 근데 J의 분의 1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J가 됩니다. J분의 1. 얘가 어떻게 J분의 1이 마이너스 J가 되느냐? 계산기 눌러봐도 되지만 이렇게 보면 돼요. J의 분의 1인데 여기다 J 곱하고 여기다 J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J를 분자분모에 곱해준 거죠? 그럼 J의 제곱이 되네요? J의 제곱분의 1이 되잖아요. 이것은 뭐가 돼요? 그리고 여기다 J를 곱한 거잖아요. J의 제곱분의 1에 J를 곱한 거니까 J의 제곱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J하고 플러스 J의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플러스 J는 이거는 뭐죠? 0 플러스 J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좌표 변환을 해보면 0의 제곱에 1의 제곱이 되겠죠? 루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크기가 얼마예요? 1입니다. 크기가 1이 되고요.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각도는 0 플러스 J니까 각도는 아크 탄젠트 0분의 1이죠. 얘니까 90도가 됩니다. 90도. 그러니까 0 플러스 J라고 하는 이 값은 각은 90도고 크기는 1이 된단 말이에요. 1의 각에 90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J라고 하는 이놈은 이거는 뭐예요? 0 마이너스 J거든요. 크기는 똑같아요. 1입니다. 그러나 아크 탄젠트 0분의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가 나옵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2에 대한 성질, 복소수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이미 복소수 할 때 이야기했죠. 기초수학에 배웠던 거, 기초공학, 공학기초에서 배웠던 것들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요거에 대한 좌표 변화하는 것을 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계산기 그대로 눌러도 이것이 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 j 가 곱해져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다가 j를 곱하는 거죠. 여기다가 j를 곱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j는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L분의 마이너스 j의 Vm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 j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90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요 자체로 보면 0도잖아요. 이게 복소수 페이저로 생각해 보세요. 페이저로 생각하면 Vm의 0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1의 마이너스 90도잖아요. 그게 두 개가 곱해질 거죠. 1의 마이너스 90도에다가 0도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각은 더해주는 거 아시죠? 크기는 곱하고 각은 더해주고. 그거 앞에서 배웠던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1에 마이너스 90도를 곱해주면 크기는 곱하고 각은 더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Vm에다가 각의 마이너스 90도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식이 이거예요. Vm에다가 오메가 L은 그대로 둔 거고요. 요 위에 것만 분자만 보는 겁니다. 분자만 보면 요 분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페이저니까 얘를 페이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분자만 보면 요거 똑같은 거죠. 페이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죠? L회로에 흐르는 전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J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J가 1의 90도하고 같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마이너스 J가 1의 마이너스 90도하고 같다는 걸 알고 있으면 여기 J분의 1은 마이너스 J와 같고 요 J는 마이너스 90도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V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가 되고 요거는 원래 L이어야 하는데 헨리니까 ohm으로 바꿔주려면 J 오메가 L 뭐 이런 형태로 해줘야 된다. 즉 인덕터를 리액터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되면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요 앞에 있는 요것은 무슨 값이 될까요? 최대. 이해되겠죠? 최대 전류. 이걸 루트 2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실효 전류. 이러한 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이 식을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최대 전류다. 왜냐하면 이 식에서 전류의 일반적인 식하고 비교하면 IM의 사인의 오메가 t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에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이유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된다. 요거 J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앞에 거가 이거 뭐예요? IM이 되죠. 그게 이거의 IM이다. 양변을 루트 2로 나눠주면 그건 뭐 실효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J 오메가 L이라고 하는 이 값을 J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걸 유도 리액턴스라고 그랬죠. 그걸 XL이라고 한다. XL 유도 리액턴스. 이해하시겠죠? XC 하면 용량 리액턴스가 됩니다. XL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은 어떤 걸 살펴봐야 돼요? 전류가 전압이 Vm sin 오메가 t를 가했으니까 전류가 어떻게 돼버려요? sin 오메가 t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sin 오메가 t보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전류가 늦게 흐르는 거죠. 코일은 전류를 빠르게 흘리는 게 아니라 전류를 늦게 흘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류를 이렇게, 요건 뭐예요? 전류 기준으로 보면 전압이 빠른 거죠. 전압 기준으로 보면 전류가 늦은 거죠. 전류가 늦게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비교해보면 전류가 늦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지상. 지상이라고 하는 건 늦을 지자를 쓰는 겁니다. 늦게 흐른다. 지상. 아까는 동상이었죠? 지금은 뭐라고요? 지상.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저항과의 차이점하고 다음
요거 인덕터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 차이점은 전류가 늦게 흐른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여기가 J가 오메가가 붙으면 오음이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지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 것이 이제 궁금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궁금해져요. 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오음의 값으로 바뀔까? 이거는 말입니다. 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해결이 돼요. 원래 이제 여기에 생기는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압. 전류가 흐르잖아요. 여기 전류가 흐르죠. 그럼 여기에 생기는 전압이 있어요. 전압. 이게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전압은 뭐라고요? dt분의 di만큼 전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코일이 가지고 있는 인덕터의 성질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L dt분의 di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코일이 만드는 코일 양단의 전압입니다.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자유도 법칙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E는 dt분의 d파이로 얘기해요. 그때는 권수로 얘기합니다. 권수. 자, 페러데이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만들어지든가 이렇게 전압이 만들어진다. 근데 보통 L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L dt분의 di로 표현합니다. 이걸 갖다 L 양단의 단자 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EDT. 그러니까 E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L 했으니까 dt분의 di 미분이죠. L을 넘기면 L분의 1이 되죠. 이해되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양변을 어떻게 해요? 적분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남죠? i가 남죠? 인테그랄 L분의 1의 EDT 이런 식이 되겠죠? 잘 안 보이나요? i를 구해보면 i는 어떻게 돼요? L분의 1의 인테그랄 ETDT 전압이죠, 전압? 그러니까 요거 E 대신에 여기 E라고 하는 거 대신에 전자 유도니까 유도가 안 된다고 보면 그냥 단자 전압이라고 보면 V라고 하면 VDT가 되겠죠. VTDT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맞아 고치면 여기도 V라고 두면요. 똑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V를 가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오음의 법칙으로 구해야 되는데 오음의 법칙을 적용 안 하면 이러한 식에 의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한번 그대로 넣어보죠. L분의 1의 인테그랄 Vm의 사인의 이게 뭐죠? 오메가 t죠. 이게 이제 dt입니다. t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오메가가 붙고 t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L분의 Vm은 상수가 되겠죠? 인테그랄 사인의 오메가 t dt. 자, 사인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인 AX를 X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 사인에 대한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인 AX에 대해서 X로 적분하는 겁니다. 그게 적분 공식이 있어요. 세타에서 D세타가 아닙니다. AX, X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적분일 때는 얘가 뭐가 되죠? A가 내려와요. A분의 1이 되고요. 이게 사인을 적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의 오메가 t가 되고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그리고 이게 Vm이 되겠죠. L은 원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앞서죠? 사인보다 90도 앞서요. 그래서 오메가 L의 마이너스 Vm에 얘는 어떻게 되죠? 사인의 오메가 T보다 90도 앞서요.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요. 이 마이너스를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L분의 Vm에 사인의 오메가 T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요.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를 없애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이제 삼각함수예요. 즉 삼각함수를 적분해가지고요. 얘를 적분해서 이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잘 보세요. 요거 이 이야기는 얘 마이너스 90도잖아요. 마이너스 90도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J의 Vm에 사인의 오메가 T다 이렇게 표현해 봐도 똑같은 식이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90도니까. 그리고 여기는 오메가 1입니다. 자, 그런데 이 J를 여기 있는 이 J를 마이너스 J잖아요. 분모로 옮깁니다. 분모로 옮기면 J의 오메가 1이 되고요. 여기는 뭐만 남아요? Vm 사인 오메가 T만 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Vm 사인 오메가 T는 최초에 가해진 전압하고 똑같죠. 요거는 최초에 가해진 전압하고 똑같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V라면 단위를 보세요. 이제 단위를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얘 단위가 V라면 얘 단위는 뭐가 돼요? 오음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오음에 대한 값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J오메가가 L에다가 J오메가가 곱해지면 단위가 오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J오메가가 곱해진 요러한 성분을 요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리액턴스다. 유도 리액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도 리액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유도 리액턴스가 이러한 형태로 해서 만들어진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도 리액턴스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처럼 계산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계산할 건 아니기 때문에 L이라고 하면은 유도 리액턴스 성분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틀림없이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정리하고 있어야죠. 이걸 유도 리액턴스라고 한다. 이걸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해하기 쉽죠? J가 위로 올라가서 마이너스 J가 되니까 마이너스 90도로 간다.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어렵진 않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J가 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마이너스 J로 바뀔 거고 그게 마이너스 90도가 된다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 식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 외워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외워서 되는 건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굳이 외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유도 리액턴스의 식 요거 정도만 굳이 외우는 것 정도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오hm 알고 볼트 알면 암페어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세 개 알면은 이거 세 개 알면 뭐 당연히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면 오음의 법칙을 생각하세요. 오음의 법칙은 당연히 뭡니까?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오음분의 볼트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여기에 볼트의 값이 뭐가 있는지 대입하면 돼요. 볼트의 값이 뭐가 있는지 대입하면 되고 오음의 값이 뭐가 있는지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만 생각 쓰면 돼요. 단지 나머지 j2의 변화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j2의 변화. j2분의 1은 마이너스 j, 마이너스 j는 90도. 그러니까 j2의 변화만 적어보면 오메가 L분의 V는 상수니까 그대로 있고요. 사인의 오메가 T도 그대로인데 이거는 각도를 의미하니까 각도는 올라가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90도가 왔다. 뭐 이런 정도만 신경 쓰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거나 뭐 이해되죠? 그래서 전류가 90도 늦는다. 코일은 전류가 절대 빨리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의 변화가 90도 늦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됩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